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선관 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 종료채권. 제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 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7조 외화채권. 제1항.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 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조차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제1항.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2항.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1항.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1항.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1항.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2항.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1항.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제2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채무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2항. 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제2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 강제이행. 제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귀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전사망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에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에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3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5항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00조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인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401조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 동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 채권자 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의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 제1항 채권자가 전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채권자 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관 총칙 제408조 분할 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2항 불가분채권자 중에 1인과 채무자 간의 경계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 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경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2항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채권자 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 부담 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제채무자의 구상권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제2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제1항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2항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 2 보증의 방식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2항 보증 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 1세 근보증 제1항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 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제2항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제1항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 자산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삭제 제436조 2 채권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통지 의무 등 제1항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호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제3호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4항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 최고 검색의 혜택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2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 시효 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2항.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호.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제2호.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호.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제4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2항. 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 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 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 구상 요건으로서의 통지. 제1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2항.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 통지 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제1항.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1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환. 제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 제1항.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 제1항.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제455조 승낙 여부의 최고.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 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관 변제. 제460조 변제 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 내용의 조증 현실 제공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 변제 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 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 양도 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 인도.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 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1항. 전의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제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 제3자의 변제.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의조의 경우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 영수증 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 지정변제 충당. 제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항. 변제자가 전항에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전이항의 변제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 제477조 법정 변제 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2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3호.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호. 전이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에게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 부족변제에 충당. 한 개의 채무의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제1항.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의. 제1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리한다. 제482조 변제자 대의의 효과, 대의자 간의 관계. 제1항. 전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리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권리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호.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등기해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제2호.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제3호. 제3취득자 중에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 일부의 대위. 제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1항.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공탁. 제487조 변제 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1항.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2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공탁물의 횟수. 제1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 자조 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 공탁물 수령과 상대 의무 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3관 상계. 제492조 상계의 요건.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제1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외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계. 제500조 경계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 제502조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확정 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 변경의 경계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준용한다. 제504조 구채무 불소멸의 경우.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 신채무의 담보 이전.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관 면제.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관 혼동.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 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 환배서. 제1항.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 배서의 방식. 제1항.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일을 한다. 제2항.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 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호.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호.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제3호.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 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소지인 출급 배서의 효력. 소지인 출급의 배서는 약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 배서의 자격 수여력. 제1항.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제2항. 약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 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 동전선의 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 이전 배서와 인적 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의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 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 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의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이 있다.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 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 청구권. 제1항.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일부 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 공시 최고 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 최고 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 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 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 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 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이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제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 이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임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제1항.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1호.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열 쪽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제2호.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항.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 책임. 제1항.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 매매의 일방이약. 제1항. 매매의 일방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3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선이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양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이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 물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전이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이조의 권리행사기간. 전이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 지급 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이 쓴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 대금 공탁 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환매. 제590조 환매의 의의. 제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기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제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1항.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제2항.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 이자 계산의 시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 대주의 담보 책임. 제1항.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을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 반환 시기. 제1항.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화해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 반환 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한.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의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이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판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1항.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융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제2항.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제3항. 차주가 전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 비용의 부담. 제1항.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제2항.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 시기. 제1항.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 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에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제1호. 식목, 체험 또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제2호.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제3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제4호.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 단기 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업치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 임대물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제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3조 차임 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데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제1항.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제2호.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에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제1항.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1항.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제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 지상권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 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인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 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삭제. 제652조 강행 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53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4조 준용 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의 일을 준용한다.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 제1항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권리 의무의 전속성. 제1항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항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제3항 당사자 일방이 전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1항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보권. 제1항 고용의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제1항.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 제1항.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63조 사용자 파산과 해지 통고. 제1항.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 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 시기. 제1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에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 제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에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이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에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이에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1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집안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제2항.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672조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1항.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구절의 여행계약 제674조 2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 3 여행 개시 전에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 제3항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674조 2호 대금의 지급 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74조 6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제1항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 7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1항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항 여행 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 8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 6과 제674조의 7에 따른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674조의 9 강행 규정 제674조의 3, 제674조의 4 또는 제674조의 6부터 제674조의 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675조 현상 광고의 의의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 보수 수령권자 제1항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의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 우수현상 광고 제1항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의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제3항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응모자는 전이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5항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 현상 광고의 철회 제1항 광고의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2항 광고의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3항.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 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제2항.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 의무. 제1항. 수임인은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 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 선급 청구권.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등. 제1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1항.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 후 견계 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위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 수취인의 임치물 사용 금지. 수취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 무상수취인의 주의 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 수취인의 통지 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취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취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 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취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치해지. 임치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취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 기간에 약정 없는 임치해지.
임치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 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701조 준용 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 소비임치. 수취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1항.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 금전 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제1항.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를 선임한다. 제2항.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3항.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준용 규정.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에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제2항.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조합 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의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 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 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 임의 탈퇴. 제1항.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2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제1호. 사망. 제2호. 파산. 제3호. 성년후견의 개시. 제4호. 제명. 제718조 제명. 제1항.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이를 결정한다. 제2항. 전항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1항.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제2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료여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제1항.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사는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제2항.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 집행 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자녀재산의 분배. 제1항.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자녀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1항.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 존속 선고. 제1항.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채권에 준용한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제1항.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조차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자가 전이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 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 계속 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8조 준용 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1항.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전이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 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 비체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1항.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 원물 반환 불능한 경우와 가액 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1항.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 범위.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 인정. 제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제식 또는 보존의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1항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 청구. 제1항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